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중 혼자 있던 시간이 어땠습니까? 편안했습니까? 아니면 어딘가 불안하고 허전했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혼자 있으면 뭔가 빠진 것 같다고요. 친구도 없고 갈 곳도 없으니 불쌍한 사람 같다고요. 세상은 우리에게 늘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살아야 한다. 혼자 있으면 외롭고 쓸쓸하다. 친구 많아야 행복하다고요. 하지만 진실은 그와 정반대에 가깝습니다. 진짜 평화는 혼자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에서 옵니다. 요즘 이상하게 피곤하지 않으십니까? 누군가를 만나고 오면 왜 그렇게 기운이 빠지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신 적 있으십니까? 집에 혼자 있으면 뭔가 해야 할 것 같은데 정작 뭘 해야 할지 모르겠고 그냥 가만히 있자니 괜히 마음이 불편하십니까? 이게 나만 그런 줄 아셨을 겁니다. 절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똑같은 경험을 하고 계십니다. 관계는 정리했는데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몰라 막막해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두 가지를 얻게 되실 겁니다. 첫째, 혼자 있는 시간이 왜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가 될 수 있는지 명확히 이해하게 되십니다. 둘째, 그 자유를 실제로 느끼기 위해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게 되십니다. 친구가 없어서 외롭다는 건 착각입니다. 진짜 문제는 나 자신과 편안하게 있는 법을 아직 배우지 못했다는 것뿐입니다. 지금부터 그 배움의 시간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어색하다는 건 사실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평생 누군가와 함께 있는 법만 배워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족이 있었고, 직장에 가면 동료들이 있었고, 퇴근 후에는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주말에도 약속이 있었고, 명절에는 친척들이 모였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혼자 있으라고 하니 어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하루가 텅 빈 것처럼 느껴집니다. 할 일이 없는 건 아닙니다. 밥도 먹어야 하고 빨래도 해야 하고 청소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일들을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허전합니다. 예전 같으면 누군가에게 전화라도 했을 텐데 이제는 그마저도 부담스럽습니다. 전화하면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고 만나자고 하면 또 피곤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텔레비전을 켭니다. 아침 드라마가 나오고 뉴스가 나오고 예능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소리가 있으니 혼자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텔레비전을 끄는 순간 다시 고요함이 찾아옵니다. 그 고요함이 불편합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바쁘게 사는데 나만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핸드폰을 집어듭니다. 카톡 목록을 내려다봅니다. 누구에게 연락할까 생각하다가 그냥 내려놓습니다. 연락해서 뭐라고 말할까요? 별일 없냐고 물어봐야 별일 없다고 대답할 게 뻔합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물어봐야 그냥 그렇게 지낸다고 할 겁니다. 그렇게 어색한 대화를 나누느니 차라리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낫습니다. 점심때가 되면 밥을 차립니다. 혼자 먹을 밥인데도 제대로 차려 먹어야 할 것 같아서 국도 끓이고 반찬도 몇 가지 꺼내 놓습니다. 하지만 혼자 앉아서 먹는 밥은 왠지 맛이 없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먹을 때는 그렇게 맛있던 음식인데 혼자 먹으니 그냥 배를 채우는 행위일 뿐입니다. 빨리 먹고 설거지를 합니다. 설거지를 하는 동안에는 손이 움직이니까 괜찮습니다. 오후가 되면 시간이 더 느리게 갑니다. 낮잠을 자려고 누워도 잠이 안 옵니다. 책을 읽으려고 해도 집중이 안 됩니다. 몇 줄 읽다가 딴 생각이 납니다. 자식들은 잘 지내고 있을까? 친구들은 지금 뭐 하고 있을까? 나는 왜 이렇게 할 일이 없을까? 그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산책을 나가 봅니다. 동네를 한 바퀴 돕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다들 혼자 앉아 있습니다. 저 사람들도 나처럼 할 일이 없어서 여기 나왔을까요? 아니면 혼자 있는 걸 즐기고 있는 걸까요? 구분이 안 됩니다. 겉으로 보기엔 다들 평온해 보이는데 속마음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저녁 시간입니다. 또 밥을 차려 먹습니다. 저녁 뉴스를 보면서 먹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나면 이제 진짜 할 일이 없습니다.
잠자리에 들기엔 너무 이른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막막합니다. 예전 같으면 누군가와 통화라도 했을 텐데 이제는 그것도 어렵습니다. 전화하면 귀찮게 할 것 같고 받는 사람도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이런 하루를 보내고 나면 묘한 감정이 듭니다. 아무 일도 안 했는데 피곤합니다. 누구를 만난 것도 아닌데 지쳤습니다. 혼자 있었는데 외로웠습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 다른 사람들은 혼자 있어도 괜찮다던데 나는 왜 이렇게 불편할까? 나만 이상한 걸까? 여러분도 아마 비슷한 하루를 보내고 계실 겁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뭔가 해야 할 것 같은데 정작 뭘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이 고요함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밖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누군가를 만나려고 합니다. 무언가로 이 빈자리를 채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채워지지 않습니다. 사람을 만나도 돌아오면 더 허전합니다. 무언가를 해도 끝나면 다시 공허합니다. 이 느낌이 도대체 뭘까요? 왜 혼자 있는 시간이 이렇게 버거울까요? 왜 혼자서는 편안하지 못할까요? 이 질문들이 마음속에 쌓여갑니다. 그리고 점점 더 불안해집니다. 나는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사람인가? 평생 누군가가 필요한 사람인가?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챕터 기시. 혼자 있는 시간이 불편한 건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가족이 있어야 하고, 친구가 있어야 하고, 직장이 있어야 하고, 모임에 속해 있어야 한다고 들어왔습니다. 혼자 있는 사람은 외롭고 불쌍한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우리 머릿속 깊이 박혀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특히 관계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어디 소속되어 있는지가 그 사람을 말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어느 회사를 다니는지, 어느 동네에 사는지, 누구와 아는 사이인지,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한다고 봅니다. 그러니 은퇴하고 나면 갑자기 정체성이 흔들립니다. 더 이상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명함도 없고 직함도 없습니다. 그냥 나 자신으로만 존재해야 하는데 그게 낯설고 불안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걸 관계 의존성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나의 존재 가치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찾는다는 뜻입니다. 누군가의 부모로서, 누군가의 친구로서, 누군가의 동료로서 존재할 때 비로소 내가 의미 있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그 관계들이 하나둘 사라집니다. 자식들은 독립하고, 친구들은 멀어지고, 직장은 떠났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관계를 빼고 나면 남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독일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회피하기 위해 타인 속으로 도망간다. 이 말이 정확히 지금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우리는 사실 다른 사람이 그리워서 만나는 게 아닙니다. 나 자신과 단둘이 마주하는 게 두렵고 불편해서 사람들 속으로 숨는 겁니다. 조용히 혼자 앉아 있으면 불편한 질문들이 떠오릅니다. 내 인생 이게 맞나? 나는 제대로 살아온 걸까? 앞으로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나? 이런 질문들과 마주하기 싫으니까 소음 속으로 도망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다릅니다. 외로움은 누군가가 필요한데 없을 때 느끼는 결핍감입니다. 내 옆에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없으니까 허전하고 쓸쓸합니다. 반면 고독은 혼자 있지만 충만함을 느끼는 상태입니다. 누구도 없지만 괜찮습니다. 오히려 이 시간이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똑같이 혼자 있어도 한 사람은 외롭고 한 사람은 평온합니다. 차이가 뭘까요? 바로 나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혼자 있어도 좋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시간이 편안합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혼자 있으면 괴롭습니다. 나와 단둘이 있는 게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밖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누군가를 만나려고 합니다. 텔레비전을 켜고 핸드폰을 들여다봅니다. 고요함을 견디지 못하고 끊임없이 소음을 찾아다닙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 중 상당수가 혼자 있는 시간에 불안감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친구가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의 불안도가 크게 차이 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친구 숫자와 혼자 있는 시간의 편안함은 비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관계가 많다고 해서 혼자 있는 시간이 편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핵심은 나 자신을 어떻게 대하느냐입니다. 우리는 평생 남의 기준으로 살아왔습니다. 부모님 기대에 맞춰 살았고, 배우자 눈치를 보며 살았고, 자식들 걱정하며 살았고, 친구들 체면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직장에서는 상사 눈치를 받고, 동네에서는 이웃 시선을 의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모릅니다. 거울 앞에 서면 낯선 사람이 보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지? 평생 함께 살아온 나인데 모르겠습니다. 프랑스 철학자 블레즈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은 방 안에 조용히 혼자 앉아 있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다. 우리가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는 건 그 시간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그 시간 속에서 마주해야 하는 나 자신이 낯설고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평생 회피해 온 나와의 만남이 이제 피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우리가 자라온 시대가 그랬고, 우리가 배워온 방식이 그랬습니다. 개인보다 집단이 중요했고, 나보다 우리가 우선이었던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렇게 사는 게 미덕이었고, 그게 옳은 삶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집단은 흩어졌고, 관계는 느슨해졌습니다. 이제는 나 혼자 남았습니다. 그런데 혼자 있는 법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불편한 건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평생 훈련받지 않은 걸 갑자기 하려니 어색한 겁니다. 자전거를 처음 배울 때 넘어지는 것처럼 혼자 있는 법을 배우는 과정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건 당연합니다. 중요한 건 이 불편함을 내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이건 과정입니다. 배움의 과정입니다. 시간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챕터 3. 지금까지 우리는 왜 혼자 있는 시간이 불편한지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시선을 조금 돌려보겠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같은 시간도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됩니다. 감옥이 될 수도 있고 안식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혼자 계신 겁니까? 아니면 나 자신과 함께 계신 겁니까? 표현의 차이처럼 보이지만 이건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혼자라고 생각하면 결핍입니다. 누군가가 있어야 할 자리에 아무도 없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나 자신과 함께 있다고 생각하면 충만함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평생 우리는 역할을 연기하며 살았습니다. 좋은 자식, 좋은 부모, 좋은 배우자, 좋은 직원, 좋은 친구. 매 순간 누군가의 기대에 맞춰 살았습니다. 그 역할들 뒤에 진짜 나는 어디 있었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 때까지 나는 누군가를 위해 존재했습니다. 정작 나를 위한 시간은 없었습니다. 이제 그 역할들이 하나둘 끝났습니다. 자식들은 자랐고, 직장은 떠났고, 관계는 정리됐습니다. 그런데 역할이 사라지자 갑자기 내가 사라진 것 같습니다. 여기서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역할이 사라진 게 아니라 역할 뒤에 숨었던 내가 비로소 드러난 겁니다. 평생 가면을 쓰고 살았는데 이제 그 가면을 벗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건 상실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잃은 게 아니라 되찾은 겁니다. 60년, 70년 만에 처음으로 나 자신으로 살 수 있는 시간이 온 겁니다. 스위스 심리학자 카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년 이후의 진짜 과제는 개인화다. 남의 기대가 아니라 내 본성대로 사는 것이다. 이제는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나다운 사람이 되면 됩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상관없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와 편안하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비어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채워진 시간입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고, 누구에게 맞출 필요도 없고,
아무 역할도 연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로 숨 쉴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자유입니까? 평생 가져보지 못한 자유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 계획 없이 창밖을 바라봐도 괜찮습니다. 점심을 거르고 싶으면 걸을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잠옷바람으로 있어도 누가 뭐라 하지 않습니다. 책을 읽다가 말고 낮잠을 자도 되고 밥을 먹다가 말고 산책을 나가도 됩니다. 모든 순간이 내 선택입니다. 이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친구가 많아야 외롭지 않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나 자신과 친해야 외롭지 않습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혼자 있어도 좋습니다. 나와 대화할 수 있고, 나를 위로할 수 있고, 나를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오래 함께할 사람은 나 자신입니다. 평생 함께 살아야 할 사람입니다. 그 사람과 사이가 나쁘면 어떻게 편안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나 자신에게 얼마나 잘해주고 있습니까? 친구에게 하듯이 나에게도 다정한 말을 건넵니까? 가족에게 챙기듯이 나도 챙깁니까? 아마 대부분은 아닐 겁니다. 우리는 나 자신에게 가장 냉정하고 가장 인색합니다. 실수하면 자책하고, 잘못하면 스스로를 탓하고, 부족한 점만 들여다봅니다. 그러면서 나를 좋아하라고 합니다.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로마 황제이자 철학자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외부 조건이 아니라 내면의 태도에서 나온다. 친구가 많으냐 적으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혼자 있느냐 함께 있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전부입니다. 똑같은 오후인데 한 사람은 외롭고 한 사람은 평온합니다. 상황은 같은데 마음이 다릅니다. 혼자 앉아 차를 마시는 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와 함께 마셔야 의미 있는 겁니까? 혼자 마시면 쓸쓸한 겁니까? 아닙니다. 조용히 앉아 따뜻한 차를 음미하는 그 순간이 충분히 소중합니다. 차의 향을 맡고 온기를 느끼고 천천히 목으로 넘기는 그 경험 자체가 완전합니다. 누가 옆에 없어도 괜찮습니다. 나 혼자만으로 충분합니다.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봐야 예쁜 겁니까? 혼자 보면 덜 아름다운 겁니까? 나무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걸 보고,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는 걸 보고, 빗방울이 창에 맺히는 걸 보는 그 순간, 그 자체로 완벽합니다. 누구와 나눠야 할 경험이 아닙니다. 온전히 내 것입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외로움으로 볼 겁니까? 자유로 볼 겁니까? 이건 선택입니다. 상황은 바꿀 수 없지만 해석은 바꿀 수 있습니다. 같은 시간도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천국이 되기도 하고 지옥이 되기도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누군가가 있었어야 할 빈자리로 볼 수도 있고 나를 위한 온전한 시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독일 시인 라이너 마리아 릴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독은 나를 나답게 만드는 유일한 시간이다. 무리 속에서는 나를 잃지만 고독 속에서는 나를 찾는다. 사람들 틈에 있을 때 우리는 늘 연기합니다. 이렇게 행동해야 하나, 저렇게 말해야 하나 계산합니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아무도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제야 진짜 내 모습이 나옵니다. 이제는 남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살 때입니다. 평생 충분히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조직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나를 위한 시간입니다. 나를 돌보고, 나를 위로하고, 나를 기쁘게 하는 시간입니다. 그게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게 건강한 겁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가 되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바로 내가 나를 좋아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나와 함께 있는 시간이 편안해지는 순간입니다. 나 자신이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부터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중해집니다.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나만의 시간, 그 시간 속에서 비로소 자유를 맛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자유로 바꾸는 건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크게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익숙해지면
혼자 있는 시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첫 번째는 나 자신과 친해지는 연습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평생 남과 친해지는 법만 배웠지, 나와 친해지는 법은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어색한 게 당연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 앞에 서십시오. 거울 속 나를 보면서 오늘도 건강하게 일어났네, 고맙다고 말해 보십시오. 소리내서 말하는 게 좋습니다. 처음엔 이상하게 느껴질 겁니다. 혼자 말하는 게 우스꽝스럽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며칠만 계속하면 달라집니다. 거울 속 그 사람이 낯설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동반자처럼 느껴집니다. 잠들기 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울을 보며 오늘 하루 수고했어, 잘 살아냈어 라고 말해 보십시오. 러시아 심리학자 레프 비고츠키는 혼잣말이 자기 조절 능력을 높인다고 했습니다. 내가 나를 격려하고 다독이는 겁니다. 아무도 안 해주면 내가 나한테 해주는 겁니다. 이게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이게 자기 돌봄입니다. 평생 남을 돌보느라 정작 나는 돌보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나를 돌볼 차례입니다.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하면 감사일기입니다. 노트 한 권 준비해서 잠들기 전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만 적어 보십시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 밥이 맛있었다, 몸이 아프지 않았다. 이런 소소한 것들로 충분합니다. 미국 심리학자 로버트 에먼스는 20년 넘게 감사 연구를 했습니다. 매일 감사를 실천하는 사람은 우울증이 낮고 행복도가 높고 수명도 길다고 합니다. 한 달만 계속해 보십시오. 없는 것에 집중하던 시선이 있는 것으로 옮겨갑니다. 세상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세상을 보는 내 눈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나 자신을 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부족한 나, 실패한 나가 아니라 충분히 잘 살아온 나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비우는 시간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평생 채우는 법만 배웠습니다. 시간을 채우고 관계를 채우고 일정을 채웠습니다. 비어 있으면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뭔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반대로 가야 합니다. 비워야 합니다. 비워야 진짜 내가 보입니다. 하루 중 30분은 정말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텔레비전도 끄고 핸드폰도 내려놓고 책도 읽지 마십시오. 그냥 창밖을 바라보거나 눈을 감고 앉아 계십시오. 처음엔 엄청 불편할 겁니다. 뭔가 해야 할 것 같고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5분도 견디기 힘들 수 있습니다. 손이 근질거리고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우리는 평생 멈추는 법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참고 계속해 보십시오. 1주일, 2주일 지나면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 고요함이 덜 불편해집니다. 한 달쯤 지나면 오히려 그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시간, 아무 역할도 없는 시간, 그냥 나로 존재하는 시간, 그 시간 속에서 진짜 쉼이 찾아옵니다. 덴마크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말했듯이 선대인은 멈추는 법을 잊었습니다. 끊임없이 움직이지만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멈춰야 방향을 볼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 시간이 사치가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 시간 속에서 나를 재정비할 수 있습니다. 쌓였던 피로가 풀리고 복잡했던 생각이 정리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는 손과 발을 움직이는 겁니다. 머리로만 생각하지 말고 몸을 움직이십시오. 몸이 움직이면 머리가 비워집니다. 쓸데없는 걱정과 불안이 사라집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게 됩니다. 가장 쉬운 건 걷는 겁니다. 공원이든 산이든 동네든 가까운 곳으로 나가 보십시오. 목적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걸으십시오. 걸으면서 억지로 생각하려 하지 마십시오. 발걸음에 맡기고 주변 소리에 귀 기울이십시오. 바람을 느끼고 햇살을 느끼고 땅을 느끼십시오. 일본의 산림치유 연구에 따르면 숲에서 20분만 걸어도 스트레스 호르몬이 12% 감소한다고 합니다. 자연은 말이 없지만 위로가 됩니다. 나무는 평가하지 않고 바람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여 줍니다. 집 안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십시오. 요리든 뜨개질이든 그림 그리기든 상관없습니다. 혼자 먹을 한 끼를 정성껏 만들어 보십시오. 마트 가서 재료 고르고 천천히 손질하고 정갈하게 담아내는 그 과정 자체가 나를 돌보는 행위입니다. 손을 움직이면 머리가 비워집니다. 과거 후회도 미래 불안도 사라지고 지금 이 순간만 남습니다. 완성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정을 즐기는 게 목적입니다.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매일 조금씩 하다 보면 손이 기억합니다. 그리고 내가 만든 걸 보면 뿌듯합니다. 내가 아직도 뭔가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게 자신감을 줍니다. 글을 쓰는 것도 좋습니다. 거창한 글이 아닙니다. 오늘 느낀 감정, 오늘 본 풍경, 떠오른 생각 이런 것들을 노트에 적어보는 겁니다. 글을 쓰면 내 마음이 정리됩니다. 그릿했던 감정이 명확해지고 복잡했던 생각이 단순해집니다. 미국 심리학자 제임스 페니베이커는 수십 년간 글쓰기의 치유 효과를 연구했습니다. 매일 15분씩 자기 감정을 글로 쓰는 사람은 정신 건강이 크게 향상된다고 합니다. 특별한 주제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 커피가 맛있었다. 이런 소소한 것들로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내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평생 남의 말만 듣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내 목소리를 들을 때입니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나와 친해지기, 비우는 시간 만들기, 몸 움직이기, 전부 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중에서 지금 가장 해보고 싶은 것 하나만 골라 보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일주일만 해보십시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조금이라도 움직여보는 마음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자유로 바꾸는 건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연습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가능한 일입니다. 작은 실천 하나가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이상 두렵지 않다는 걸, 오히려 소중하다는 걸. 그 순간부터 진짜 자유가 시작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가 되는 순간. 그 순간은 거창하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됩니다. 오늘 하루 혼자 있었는데 외롭지 않았다는 걸. 아무도 없었는데 괜찮았다는 걸. 오히려 편안했다는 걸. 그 순간이 바로 자유의 시작입니다. 친구가 많아야 행복하다는 건 거짓이었습니다. 진짜 평화는 나 자신과 편안하게 있을 수 있을 때 찾아옵니다. 이제는 남이 아니라 나를 위해 살 때입니다. 평생 충분히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남은 시간은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입니다. 그게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그게 당연한 겁니다. 독일 시인 라이너 마리아 릴케가 말했듯이 고독은 나를 나답게 만드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혼자 있는 그 시간 속에서 비로소 진짜 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 만남이 두렵지 않고 기쁘다면 여러분은 이미 자유를 얻으신 겁니다. 오늘도 하루를 잘 살아내신 여러분께 깊은 존경을 보냅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혼자여도 친구가 적어도 여러분은 이미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그걸 절대 잊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완전합니다. 더 나아질 필요도 더 노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충분합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영상을 다른 분들께도 건네주시길 바랍니다. 같은 고민을 하는 많은 분들에게 작은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같은 길을 걷는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걷고 있습니다.